뭐뭐 할 시간에 놀 시간이니까 여기 to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to play가 되는 거고 to solve 그 다음에 to sit인데 여기에다가 의자, chair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써보면 답이 쉽다고 했지요. on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다음 to te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to 플러스 원형이니까 ing 지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뒤에다가 with를 적어야 된다는 점이 또 특이한 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to read 해서 읽을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to talk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B는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확인하셨을 테고요. 이건 저랑 같이 했었죠. 예, 저랑 같이 했어요. 그렇지? 저랑 같이 했었는데 제가 조동사로 바꿔오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기억나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힌트 쳐드렸던 부분들만 잘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여기선 not이나 no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태가 있는 경우다? 수동태가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는 비동사랑 to 사이에 never가 있고 뒤에 again도 이렇게 힌트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if가 힌트가 된다고 했고 미래 시제가 힌트라고 이야기를 했고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한글로 적어놨을 테니까 여기에 맞는 얘네들로 바꿔놓으시면 된대. 얘는 뒤에 걸 will이 아니라 이걸로 암기하고 얘가 will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얘는 be destined to는 철자를 잘 모르시니까 요 단어만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들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맞으셨을 테니까 힌트들만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be destined to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경우는 be destined를 자체를 그냥 한 다음에 그러면 were never to 이렇게 돼서 be2용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요렇게 만들어내시고 요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뭘 적으면 된다고요? seemed to를 그냥 적으시면 되겠고 뒤에만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상당히 쉬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appears나 seem하고 똑같기 때문에 appears 그 다음에 to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동사 원형이 이제 be 이렇게 되는 게 초점을 잘 맞추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peared to 이렇게 해놓고 여기만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항상 고등학교 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좀 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제가 차이가 났었을 때는 일단 seems to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시제 차이가 났을 때는 have pp로 바꾼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얘도 to로 바꾸시면 되고 시제 차이가 나니까 얘도 똑같이 have been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맞추셨죠? 예.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은 동일했었으니까 B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하신 거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B 제가 숙제 내준 거 맞죠? 예. 오늘 여기 할 차례인가요? 했나요, 이것도? 했어요. 여기까지도 했나요? 오, 많이 했네요. 네, 보내야 돼.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입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라고 하는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투부정사인데 마치 if처럼 해석이 돼요.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to잖아요. 자, if잖아요. 그렇게 돼서 if 주어 동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동사의 시제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시제. 어떻게 시제가 중요하게 되는 거냐면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동사의 시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제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may라고 하는 것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현재를 나타내주고 would라고 하는 것은 모두 과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현재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과거가 될 것이고 이 아이도 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가 되었었을 때는 앞에가 현재일 때는 동사가 그냥 현재로 들어가지만 과거일 때는 이게 joined라고 하지 않고 could를 집어넣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현재 시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냥 동사의 시제를 맞춰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과거가 쓰이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could를 적으시고 그다음 원형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뜻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는 놀랄 것이다.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대박. 투부정사 앞에 다 어떤 형용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감정 형용사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에 감정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if로 바꿔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말을 뜻을 쓰라고 합니다. 보세요. upset 하니까 화난, happy 하니까 행복한, 얘는 뭐고요? 화난, 얘는 뭐고요? 기쁜. 하지만 문장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밑에다 화살표 치시고요. 자, if로 바꿔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올바르게 보신 겁니다. 왜요? 투부정사 앞에 다 어떤 품사가 지금 있어요? happy. 감정 형용사가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똑같이 무슨 형용사가 있다고요? 감정 형용사가 있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뭐 한다면인데요. 자, 가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투부정사 앞에 감정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을 봐야죠. 왜 도대체 나눠지는지. 눈치 빠른 사람 벌써 눈치챘을걸요? 다 조동사의 과거나 현재가 쓰여 있어요. 맞죠?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없어요.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사람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가 to 앞에 있는 경우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단순한 과거, 현재,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동사가 없는 경우에는 because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시제일치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제일치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because를 적게 되는 거고요. 얘는 because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가 과거 시제니까 so라고 하는 시제로 변형이 되어서 나왔고 얘는 am이 현재 시제니까 meet이라는 현재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실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to 앞에 형용사가 온 경우는 감정 형용사가 온다면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겠고 그래서 뭐뭐 한다면은 maybe, would be, could be 이런 아이들이 생겨나겠고 그 다음에 과거인 경우에 한해서만 could가 생겨난다는 점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여기까지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은 투부정사 앞에 똑같아요.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 감정보다는 여기에는 사람의 얘는 감정이 아니라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람의 무엇을 나타내준다? 감정보다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금 감정의 원인과 조건하고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가겠죠. 그럼 감정은 뭐고 판단은 성격은 무엇이냐면 우리 의미상의 주어 만들 때 오브 나오는 아이 표 본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쵸, 기억나시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기쁜 거 얘네들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슬픈이라고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단어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리브드, 슬픈 거. 나머지는 다 아시죠? 예, 요 한 단어만 모르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아이가 있고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고요. 자, 이게 별표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다고요. 행동하다니 얘는 뜻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can be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리가 없다라고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임에 틀림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림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다니랑 같이 넣어서 해볼까요? 행동하다니 땡땡할 리 없다. 구하다니 땡땡할 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더니 현명할 리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그는 작은 아이를 구하다니 참 용감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역시 얘도 바꿔주실 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의 주어에서 나온다 그랬죠? 의미상의 주어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배울 때 기본적인 틀은 가주어, 진주어라는 틀에다가 요 앞에 오브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를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놔 볼게요. 가주어고 진주어가 되겠죠?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인데 제가 아예 대놓고서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오브가 들어간다고 방금 대놓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브 플러스 목적격은 바로 앞에 있는 he 이렇게 들어가고요. he가 또 역시 him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판단 근거가 되겠죠? 자, 2번하고 4번이요? 1, 3, 5는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A랑 B랑 스트레이트로 다 끝내시죠. 엑서사이즈 A랑 엑서사이즈 B 한 방에 다 끝내시죠. 다 고치셨으면 저랑 답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IM be pleased인 거고요. 시제만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must be가 있을 땐 그대로 must be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투부정사 앞에까지는 그냥 silly까지 쓰시고요. to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고 이 heard로만 잘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can be 잘 왔고요. 투부정사 앞에다 적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of 힘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면 오브 센스는 그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번에 because고요. 현재니까 lives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정답으로 여러분들 채점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이 투투용법이라고 하는 투 형용사 투, 그 다음에 형용사 인업 투. 이건 이제 이렇게 소대수로 바꾸는 것까지는 계속 내요, 중2, 중3도. 근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아이들이죠. 조건이라든가 감정 원인이라든가 판단 근거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거의 고등학교 수준의 출제가 되는데,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따로 배우질 않아요. 따로 어떻게 가르쳐주고 그러진 않고요. 고등학교에서 그냥 프린트, 핸드아웃이라고 부르거든요. 유인물로 나눠주고서 그냥 끝내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투용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요. 투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용사 to인데 중간에 enough가 들어서 형용사 enough to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하는 것의 기점은요. 앞에 있는 동사 보고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교시에서 뭐를 공부했었냐면 그 문장의 형식 그리고 주어가 되는 아이들 이거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었단 말이죠. 예, 여기 있는 비동사인 경우에는 형용사를 요구하겠고 비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부사들이 오게 되겠다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가 모두 비동사로 공교롭게 그렇게 쓰였으니까 형용사가 온 거예요. 부사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 to라고 하는 건 부정의 의미라서 so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주어인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보통 대체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of 플러스 목적격,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 목적격이 이 주어로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앞에 있는 주어를 그대로 갖다 적으시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에 맞춰서 이제 can't와 couldn't 되는 것만 좀 봐놓으시면 크게 틀릴 것은 없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so that 용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저 he가 똑같이 쓰일 거고요. 시제만 can으로 쓰이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더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출제하는 학교는 위에 있는 걸 단순하게 이렇게 밑으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때 더하기 문제냐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주어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만 머릿속으로 잘 집어넣어 놓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사물 주어인 경우에 투투용법일 때는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 리프트에 목적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사물 주어일 때 so that일 때는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o that일 때 목적어가 있다고 암기를 하시거나 so that일 때 목적어가 있다고 암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투일 때 목적어가 없다고 하시거나 그러니까 포인트의 출발점은 사물 주어인 경우예요. 그래서 별표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방법은 사람 주어일 때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to가 so로 바뀌고 또 to가 대시되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동일하다고요. 그리고 박스가 주어가 되니까 사물이 주어니까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인 he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시제일치는 똑같이 시키는데 여기에 없었던 투투에 없었던 it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이렇게 바꾸는 거는 많이 이렇게 두 번째 형용사 인업 투부정사입니다. 가장 쉬운 문제는 이 배치를 내요. 형용사 인업 투부정사 이렇게 1, 2, 3번 순인데 1, 3이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2, 1, 3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업랑 투가 항상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시험 문제 포인트는 6입니다. 기본적인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쪽으로 위에 거랑 대조해서 so 투투용법이 so 형용사 that can't 이렇게 갔다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가주면 되냐면 so that으로 일단 바꾸게 되는 거고 여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한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not을 적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쉽게 정리를 하시면 so that 구문이 아니라 so를 to로도 바꿔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so를 to로 바꿔 적는 경우에는 이게 inup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as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만 봐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거를 그렇게 많이 출제하는 경향은 없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일단 형용사 인업 to라는 것만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시면 so 적고 that 적고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앞에 있는 주어 그대로 갖다 줬고 시제만 맞춰서 could make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없애고 그냥 as to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없애고. 두 번째 거를 좀 쉽게 가시라고요. 두 번째 거를 얘를 쉽게 가시고 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만들어 놓고 다 지워버리신 다음에 여기다 as to만 딱 바꿔주시면 뜻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A랑 B 푸시면 되는데 가급적 공식을 보지 않고 보도록 한번 공식을 훑어본 다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식을 본 다음에 틀리신 부분은 왜 틀렸는지만 오답을 꼼꼼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사물주어인 거 조심하세요. 사물주어인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물주어 투투일 때는 목적어가 없다. 사물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챕터 14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인 거예요. 역시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가 있긴 한데 근데 동사가 비동사가 아니라 take라고 하는 거예요. take라고 하는 거의 뜻이 되게 많은데 뒤에 어차피 시간밖에 안 왔으니까 시간에 한정을 두어서 이야기할게요. 뒤에 시간이 온 경우에 take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투부정사는 정해졌어요. 뭐뭐 하는데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뭐 하는데 걸린다 라고 할 때 걸리는 거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여기가 목적어예요. 요만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앞에 사람이 쓰여 있는 경우에 이게 의미상의 주어인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가주어 진주어 할 때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대체로 뭐 플러스 목적격? 포 플러스 목적. 여기서 근데 기준을 초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주어 진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포 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 앞에 온다고요? 투부정사 앞에 온다고요. 자, 그렇다면 자, 위에 거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아니라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포가 없어졌어요. 맞죠?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누가 왔어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왔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버려요? 후가 사람 앞에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경우 투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혹시 바꾸라고 여태까지 냈던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는데 이론은 배워놔야죠. 가주어 진주어를 먼저 체크를 했어. 근데 동사가 시간이 걸리다야? 그럼 얘는 뭐뭐 하는 대로 번역을 해.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너무나 쉽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시간하고 사람 중에서 사람이 투부정사 앞에 바로 왔었을 때는 포사람 이렇게 해주면 되고 투부정사 앞에 시간이 먼저 오고 사람은 저 더 멀리 있다고 하면 그냥 순서만 바뀌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대략 5분 이렇게 돼 있다. 가주어 진주어인데 걸리다. 시간이 있지요. 투부정사 앞에. 그럼 요 순서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투부정사 앞으로 미를 옮기려면 form이 이렇게 이동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잘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대신에 그냥 대놓고 돌직구 한번 날려주고 싶어요. 버스 타고 여기에서부터 거기에 가는 데는 5시간 걸린다.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내가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I라는 주어로 빼내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나. 시간 입장에서는 걸린 거지만 나는 사용한 거예요. 뭐를? 5시간을. 그럼 내가 주어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주어가 됐던 얘기는 가주어가 필요 없고 진주어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갯만 살아남아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를 좀 적용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가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뭇을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할 때 우리는 spend 시간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ing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경우에 뭐뭐 하는데 뭐뭐가 시간이 걸리다는 가주어 진주어에 take가 들어간 경우에는 마지막에 의미상의 주어가 I로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헐 그랬다면 여기는 she가 나오게 될 테고 him 그랬다 그러면 저기는 he가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takes라고 하는 시제가 있었다면 여기는 spend라고 하는 시제로 바꿔 적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우시진 않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떠올리는 이 아이디어 작업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시험에 출제하는 학교는 아직 없다. 이렇게 2개만 알면 되는데 번외편으로 좀 알아놓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지금부터는 숙제입니다. 지금 풀 시간이 없어서 A 숙제, 그 다음 B 숙제 넘기시고요. 자, 대부정사입니다. 남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이렇게 적어요. 2 플러스 원형을 이렇게 적게 되는데, 굉장히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2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은 거야. 공교롭게 두 개가 똑같다고. 굉장히 공교롭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to만 적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어적으로 2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데 to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to 어디 갔어? 이렇게 되면 같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볼게요. 나는 갈 거야 그녀와 그녀가 원한다면 to want 동사 원형 어디 갔어? 그 앞에 동사가 원형이 go니까 go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예. 이해됐나요? 그 다음 you can have this doll. 너는 이 인형을 가져도 좋다.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어디 갔어? 동사 원형이 have this doll이니까 목적어까지 다 적는다. have this doll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화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너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싶니? 그러고 싶어. would like to. 동사 원형 어디 갔어? speak부터 문장 끝까지가 다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선생님, 근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출제하나요?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이 1단원에서 생략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1, 2단원에 생략이라는 단원에서 나옵니다. 2 플러스 동사 원형 생략되고 여기에 추가로 다른 생략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exercise A, exercise B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부정사고요. 자, 얘는 숙제가 좀 이상하니까 좀 귀찮게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요거 공책에다 3번씩 써오시면 되고요. 문제는 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현장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바로. 자, 이거만 공책에 3번씩 써오면 되고요. 고생 많으셔서 오늘 일찍 마쳐드릴게요. 네.